자 봅시다. Statistics in the 20th century became the systemic collection of quantitative information needed by state 이렇게 나왔거든. 자, needed 어쩌고 나왔는데 이거 지금 주어 동사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부사구인 것 같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인 것 같아요. 그럼 needed 어쩌고는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information을 꾸며주고 이렇게 일단 문장 구성을 정리할게. 자, 어떤 통계학이 있는데 20세기에 있었던 통계학이고 이거는 became the systemic collection of quantitative information이니까 봐봐. 이건 양적인, 맞지? 정보겠죠, 당연히. 벌레가 들어왔나. 자, 그래서 정량적인 뭐냐면 이 국가에서 필요한 정량적인 정보를 갖다가 양적인 정보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그러한 게 이제 통계학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 통계학이 뭔가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정도인 것 같아. 첫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들은 occurred 어떻게 일어났냐면 in all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어떤 국가들 전부 이제 이 산업화가 되어져 있는 국가들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as a key part 어떤 걸로 핵심적인 어떤 무언가로 of their becoming modern state 그들이 근대 국가로 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this state가 결국 this process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통계학이 시스테믹한 컬렉션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ABC로 끊을 수 있는 거야. this process 자체가 앞에 나와 있는 이 처음 통계학이 국가적인 무언가가 되었음을 얘기하는 과정인 거야.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becoming이에요. 얘는 어디서 나온 거야? 왜 나온 거야? 문법적으로. 문법 설명하는 거야. 왜 나온 거야? becoming이. 이런 정막 좀 별론데. 모던 스테이트 꾸며야 되는데 꾸며야 돼서 모던 스테이트를 꾸며야 돼서 맞아? 현재 분사 저거 직역해봐 그러면. 다가오는 현재 상태. 응? 진짜? 모던이 현재야? 그들이 현대 국가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대 국가, 중세 국가에서 현대 국가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대화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현대 국가가 되는 것의 아니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맞지? 그래서 오브 뒤에 ing가 온 거야. 대열은 그냥 그들이 된 거니까. 됐죠? 그래서 그냥 수식해 주는 거고 굳이 말하자면 오브 뒤에는 전치사 동명사가 온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해봤을 때도 이게 좀 더 적절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들이 현대 국가가 되는 것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야. occur는 일형식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나왔어? in부터 다 꾸며주는 거, as부터 꾸며주는 거, as가 여기까지인 거지? 맞지?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거 occur는 일형식이야. 알겠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가끔 가다가 내가 혹시나 해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왜 일형식을 갖다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일형식은 수동태가 안 돼요. 알겠지? 선생님 왜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봐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그지? 이게 수동태가 되면서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맞지? 이게 BPP가 될 거고, 동사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어는 저기 멀리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바꿀 건데, 애초에 일형식은 목적어가 없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주어가 없는 거야. 수동태를 바꿨는데 주어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문장이 성립을 안 하잖아. 그래서 일형식 문장은 수동태가 안 돼. 무슨 얘기냐면 this process is occurred 하면 되게 맞는 것 같단 말이야. 이 과정이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형식 문장은 수동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립 자체는 안 한다고. 이 얘기가 해주고 싶었어. 문법에 간혹 나오거든? 해석도 돼. 근데 is occurred를 우린 본 적이 없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된다. 알겠지? 그런 대표적인 동사들이 몇 개 있죠. 일형식 동사 내가 얘기할 때 비동사가 일형식으로 쓰이거나 존재하다. exist. be exist 하면 되게 있는 것처럼 보여. 있는 것 같아. I am existed 이런 표현 본 적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다는 일형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문장이 성립 안 해요. 우리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헷갈리는 문장들이 간혹가다 있거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자, 어쨌든 그래서 데카르트가 아니네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튼 D로 시작하는 이 사람이 writes 뭐라고 썼냐면 It is difficult to think simultaneously 이랬으니까 simultaneously 하면 동시적으로. 내가 이걸 동시에 생각하는 게 어려워. 뭐에 대해서 that the object 이런 물체들이 being measured really do exist and that this is only a convention. 이게 무슨 말이야?
금지 하나의 관습. 이다. 또 두 개잖아. 뭔 얘기냐면 엔드 병렬 구조로 대부터 두 개가 묶여 있는 거고 이 두 개의 사실들 대절 이하의 두 개의 사실을 동시에 생각하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아까 하나는 설명했고 뒤에 건 관습이에요. 컨벤션하면 관습이야. 프랙티스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단순히 관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앞에 있는 문장은 뭐야? 정말로 존재하는지 측정이 돼야지. 그렇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측정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이것이 관습적인 것이다 라는 거를 동시에 생각하기 어렵대. 이 말이 나는 뭔 말인지 몰라.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 다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통계학을 활용할 때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사람들이 해가는 과정을 통계치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이지. 왜?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평균 출산율로 해볼까요? 출산율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측정이 가능한지 좀 애매하지 않냐? 어느 시점에서 출산율을 고민할 건데. 그러면은 출산율이니까 결국은 임신 시도율은 아니잖아. 맞잖아. 되게 많이 임신 시도했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를 낳는 율은 적을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출산율이 핵심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 인원들이 전부 다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중간에 죽는 애들도 있을 거고 아픈 애들도 있을 거고 원치 않는 아이가 있어서 버려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럼 정상적인 가정 환경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 얘기하고 싶냐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에 대해 가지고 측정이 되어지는 게 가능하다와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관습적인 거다 라는 개념을 갖다가 동시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지. 됐지? 이거 아마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좀 보자. 그러나 this is the case. 근데 이러한 경우인데 피노미나 현상은 자 이게 예시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시 나왔어. 예시 나왔지만 그러나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 전부 다 얘기는 뭐냐면 포리그 샘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동시에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얘기야. 그래서 예시 나온 거다. 잘 봐. 피노미나 현상은 such as price 뭐 가격과 관련된 현상들은 being charged 근데 가격이 어떻게 부과되냐에 대한 얘기네요. 미안. 어디까지 끊을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products being sold exist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현상이 존재한다. 얘네 요거 잘 끊어야 된다 얘들아. 알겠죠? 다만 피노미나가 되었으니까 요걸 그냥 복수 취급을 해서 그래서 뭐가 된 거냐면 exist가 된 거예요. 여기 동사에다가 형광펜질 하나만. 문법 형광펜질 하나만 해주세요. 아 오랜만이야. 너무 중요해. 별표 2개만 치자. 자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부과되어지는 것과 그리고 제품이 팔리는 것과 같은 현상들은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긴 하지. 맞지? 실제로 시장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맞죠? 자 여기서 하나만 체크해야 될 거는 such as 뒤에는 그냥 price만 온 거예요. 그래서 being charged 뭐예요? 잘 봐. being은 생략해도 된다 그랬어. 그냥 부과된 가격이야. pp야. 마찬가지로 하이 being sold에서 being은 생략이 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sold라는 pp만 있는 거고 저 sold가 products를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뭐 나왔냐면 가격과 제품이 존재한다. 이해됐니? 우리 고2 모의고사야. 자 됐죠? 가격과 제품이 존재하는 31번 가격과 제품이 존재하는 건데 어쨌든 팔리는 가격과 부과되어진 가격과 팔리는 제품이 있다는 현상은 존재해. 그러나 the category and classification framework 그런데 이 카테고리와 분류하는 어쨌든 틀은 내가 틀이라고 해석할게요. 틀은 support in the collection 이러한 어쨌든 컬렉션 수집이라든가 aggregation 하면 이제 집합 혹은 합산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컬렉션은 이제 수집이지. 그러면 오르가니제이션은 조직화네요.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인 통계치에서 이걸 수집하고 합산하고 조직화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이런 분류하거나 카테고라이즈하는 어쨌든 틀은요. 자 주어는 틀이에요. 여전히 복수잖아요. 그래서 동사가 아가 왔어요. 이거 수일치 조심하세요. 문법 문제로 내면 딱 좋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쌤. 됐죠? are devised. 근데 어떻게 고안되어진 거냐면 봐봐. 고안돼야 되지. 반드시 수동태 나와야 되지. 수일치와 수동태를 주의하세요.
그래서 device까지 형광펜지 이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고안되어지냐면 to serve the purpose of the state. 자,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 국가에서 원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안되어진 거야. 무슨 얘기냐면 실제 이러한 현상들이 존재하지만 이것만 통계치를 내지 않아요. 맞지? 하이 왔네. 얼른 와. 고생했다. 아마 있을 건데 고유모의고사 지금 하고 있거든? 31분. 찌는 거 이따 줄게. 다시. 자, 봐봐.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물건들 가격이 막 있을 거야. 맞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제품들이 있을 거야. 이건 현상이야. 근데 이 현상을 그대로 통계치화하지 않는다고. 국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K5의 뭐 생산량 이런 걸 통계치를 내진 않아요. 알겠지? 뭘 낼 거냐면 자동차 수출량 이딴 식으로 낼 거야. 특히 어디에? 대미 수출에 있어서, 미국 수출에 있어서. 그럼 이거 뭘 통계를 내려는 거야? 미국한테 우리가 얼마나 자동차 팔아 제꼈냐 이걸 보려는 거 아니야? 이건 누구의 목적인 거야? 국가의 목적으로 재구성되는 거지. 통계치 전체에서 필요한 수치들이 뽑아져서 국가적인 목적에 활용되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게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 카테고라이즈화하는 이런 틀들은 고안되어져야 돼. 뭘 위해서? 얘네들의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맞죠? 그런데 이 얘네들의 목적은 대부분 뭐일 거냐면 매크로 이코노미 뭐예요? 거시경제예요. 거시경제적인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어쨌든 뭐 이런 정치학의 목적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목적을 맞추기 위해서 수행되어져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쓰인 것 같아. 잘 봐. 자, to serve는 여기서 수동태. 미안해. 수동태래. 무슨 얘기야? 부사적 용법이야. 야, 잘 봐. 부사적 용법이니까 뒷문장 어때요? 뒷문장에 뭐가 없지? 다 부사인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사, 이것도 부사, 병렬 구조니까 이것도 부사인 거지. 뭔 얘기야? R device는 수동태잖아. 수동태 문장은 됐지? 수동태 문장은 이 형식이야. 그래서 뒤에 뭐가 오면 안 돼요. 됐죠? 우리 문법 문제에서는 이렇게 보셔야 돼. 알겠지? 물론 얘들아 이런 경우가 있어. 얘들아 잘 봐. 자, 오형식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이 수동태가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목적어가 앞으로 와서 주어가 될 거고 요게 그대로 be, pp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명사인 경우에는 좀 곤란해요. 왜? 명사가 그대로 남을 거거든. 이해돼? 그래서 마치 이게 목적어처럼 읽히는 경우가 있는데 목적어가 아니다. 알겠지? 그냥 기존에 있었던 보어가 그 자리에 온 거야. 그럼 얘를 뭘 꾸며줘요? 뒤에 있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간 실제로는 미안해. 이 명사는 원래 뭘 꾸며줬어? 얘를 꾸며줬지. 맞지? 목적을 꾸며줬지. 수동태 문장에서 어떻게 바뀌었어? 주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를 꾸며줘요. 마치 주격보어처럼 역할을 해요. 됐죠? 근데 이거를 문법책에서 어느 문법책에서도 주격보어라고 설명하지 않아. 알겠지? 그냥 어쩌다 보니 찐빠 하나가 남았다. 됐죠? 다만 얘는 목적어가 아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것만 생각해라 얘들아. 됐죠? 문법적으로 간혹 남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우리 수능에서는 요런 오형식 문장이 수동태가 되었을 때를 내지 않아요. 수능에는 안 나와. 수능 문법 문제에는 안 나와. 근데 어디엔 나와? 수능 지문엔 나와. 문법으로 출제하진 않지만 됐지? 그렇지만 우리 지문에는 정상적인 수동태 과정이니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수동태 1형식이라고 반주해도 돼. 알겠지? 뒤에 뭐가 없을 거야. 왜?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네한테 알려줘요. 그렇지만 지문을 해석할 때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이걸 대놓고 1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하게 문법 문제 낼 수 있는 이유? 뒤에 뭐가 없으니까. 이해됐죠? 그리고 반대로 여기에 뭐가 없으면 안 되냐면 to serve가 없어지면 이 문장은 성립하지 않아요. 왜? 바로 목적어가 오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 수능 문법에 안 나온다고 29번 문제. 하신 거는 모의고사도 모의고사는 좀 논해야. 본 적 있는 것 같아가지고. 논해야. 이거는 평가원만 얘기하는 거야, 쌤은. 평가원에서는 어쨌든 너네를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 그 공식적인 거잖아. 그치? 모의고사는 공식적인 게 아니다, 얘들아. 공식적이긴 하지. 근데 성적이 남지 않잖아. 이해돼? 성적이 들어가지 않잖아. 대학 가는 거에 들어가는 것만. 됐죠? 그래서 학교 내신은 좀 논해니까 제외한다면 평가원 수능에서는 이렇게 내지 않아요. 내면 안 돼.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근데 요새는 사실 이게 해석이 애매한 경우거든? 이게 원래 못 내는 이유가 이게 해석이 애매해서란 말이야. 목적어처럼 해석이 되면 문장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는 목적어처럼 해석이 딱 안 되게 되는 문장은 내더라고. 근데 다만 아직까지 내가 문법에서 얘를 물어보는 건 못 봤어.
무슨 얘기냐면 대놓고 야 이거 수동태 맞아? 하고 1번 이렇게 낸 거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29번 문장 안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 얘들아. 문제로 물어봤냐는 걸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걸 목적으로 해석했을 때 전체적인 내용과 이상한 경우, 즉 맥락과 다른 경우에 얘를 출제는 할 수 있어. 어느 규정집에도 얘를 못 낸다는 없어. 지금까지 편의를 봐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나는 사실 이게 나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나오면 오히려 더 복잡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원류를 찾아서 고민해 봐야 되잖아. 그렇잖아?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까지의 수동태 문제는 일반적으로 수동태만 같이 내지 않고 수일치도 같이 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경우가 딱 그거예요. 너무 좋지 않냐? 아도 물어보고 디바이스도 물어봐야 되잖아. BPP도 물어봐야 되잖아. 그렇잖아. 두 개를 같이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내는 것 자체가 이미 문법사항이 2개 이상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하게도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문제 구성해서 지금까지 좀 편의를 봐준 건데 혹시라도 수동태 단일적으로만 나왔을 때는 내 생각에는 이제부터 이렇게 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 물론 약간의 논란은 있겠지만 되지? 지금까지 안 냈어. 알겠지? 지금까지는 안 냈어. 모의고사는 논해야 당연하게도. 사설은 더더욱 이런 거 열심히 내요. 사설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 왜? 너무 간단하지만 애들을 틀리게 할 수 있는 기가 막히잖아. 그렇잖아. 목적어 있네? 이거 수동태 틀렸어. 이러기 쉽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 대부분 꼬부기는 여기서 나가거든. 됐지? 아무튼 되게 좋은 거야.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하면.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도영이가 지금 질문한 거는 사실 왜 가치가 있냐면은 선생님 이게 평가원에서는 내가 이전에는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것 자체가 이미 모의고사를 풀면서 본인이 저런 걸 분석한 경험이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이런 질문들이 나한테 네가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한 층위가 있구나를 어떻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되게 가치가 있어. 니네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으면 나한테 들이박아야 돼. 알겠지? 나 항상 이유가 있단 말이야. 내가 얘기하는 건 평가원이라 그래. 수능이라 그래 정확히는. 됐지? 근데 안 낼 거라는 보장이 앞으로도 안 낸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설명이 되잖아 더더욱. 이해됐죠? 꼭 혹시라도 질문이 조금 생기거나 나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하면 얘기해. 언제든 상관없어. 알겠지? 이게 싸가지 없는 게 아니다. 알겠지?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돼. 계속 봐봐. 그래서 저 테오도르 포터라는 사람은요, 디스크라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the use of statistic. 그럼 봐봐. 이 새끼가 얘기하는 게 뭐야? 이거 답이 뭔데? 누구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 인간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이게 핵심 아니냐? 통계를 뭘로 쓴 거냐면 실제로 통계치를 제공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내가 아주 완벽한 통계를 해서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야. 누구의 목적으로? 내 목적으로. 내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내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생님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실 이 단어가 뭘로 와야 되냐면 주관적인이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이게 왜 어려운데? 생각해봐. 통계하면은 객관으로 생각하잖아.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야? 통계를 활용하는 것은 주관적인 목적에 의해서야 라고 나오는 게 이게 진짜 좋은 문제거든. 이게 아마 평가원님이 이렇게 냈겠지? 그지? 그런데 고의 거니까 그렇게까지 패러프레이징 안 하고 뭐라고 한 거야? 뒤에 나 국가의 목적이 있으니까 저거 그대로 하면은 결국 국가의 권인 거잖아. 나 잘하고 있어. 우리 이거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결국 뭐냐면 정당성이에요. 선생님, 국가의 권위가 어떻게 정당성인 거예요? 당연하지. 정당성을 지니게만 하면 국가는 권위가 서요. 이해됐죠? 그런데 정당성이 없는 행위들을 하면 국가의 권위는 무너져요. 됐죠? 그래서 쟤네들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과 상관없이 쟤네는 정의, 공정, 그 다음에 공정한 과정, 투명성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해됐죠? 필기해라. 자, 그래서 나는 아무튼 이게 서브젝티브가 나오는 게 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퀀티티피케이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양적이죠. 질적인 거는 퀄리티야. 자, 양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는 대체 is a way 어떤 방식이냐면 making decision 결정하려는 거. 뭐 없이 without seeing to decide. 뭐 어떻게 보이지 않고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결정으로 이끌려는 핵심인 거지. 됐지? 내가 논문을 써보니까 얘들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팁을 줄게. 내가 논문을 써보니 여러분들은 논문 주제를 정하게 되겠죠. 그죠? 이게 건축이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공학에서는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주제를 정할 거잖아. 주제를 정하면요 대략적으로 너네가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탐구를 오랫동안 해왔을 거잖아.
그렇잖아. 사실상 결론이 있다. 대충 정해져 있어.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대충 요런 양상일 건데 하고 하게 돼요. 됐죠? 연구를 하다 보면 특히 실험을 하는 친구들은 실험의 결과가 본인의 결론과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 나는 이렇게 예상했어. 내가 지금까지 선행 연구 보고 겁나 많이 공부해왔는데 이쪽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네? 이것도 나름 가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저 가설이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난 건축이니까 내가 관찰한 결과가 결국 결론이야. 틀릴 리가 없어. 됐지? 그걸 보여주려고 도면을 막 상세하게 보여주는 거거든. 쌤 지금 논문이 그래요. 그렇게 보면 결국 요 과정들은 과정에 의해서 실제로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은 이거 양적인 거잖아. 맞잖아? 그렇잖아? 이거는 결국은 내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야. 근데 우리 지문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지? 내가 이걸 뭐라고 설명했어? 정당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실제로는 권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논문은 얼마나 논리적이냐에 따라서 권위가 만들어져요.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저 정당화를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즉 양적 수단을 가져서 실제로 양적으로 막 수치화를 하니까 야 이래서 이게 좋은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뒷받침하는 거고 권위를 만들어내는 거야. 내 말에 신빙성이 실리는 거거든. 이게 국가하고 똑같은 겨. 대체 대통령이 나와서 야 씨발 내가 이쪽에서 좀 오랫동안 일했는데 야 이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그냥 깡패 아니냐? 그치?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통계치가 지금 이런데 이거 심각해,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미국의 사례를 보니까 얘네가 이런 정책을 하고 나서 통계치를 보니까 좋아졌더라고. 우리도 요 비슷한 정책을 하면 요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 되게 뭔가 말이 맞는 거죠. 실제로 안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권위가 생기잖아. 그래서 저 authority라는 단어가 쓰인 거야. 알겠지? 나쁜 뜻이 아니다 얘들아. 뭐 권위니까 씨발 나 높아 이런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정당성이라고 이해해주는 게 좋다. 즉 결정을 했지만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고, 얘는 결국 characterizing이라고 했으니까 컴마 치고 ing 분사구문이죠. 어떻게 특성화가 되냐면 컴마 치고 ing니까 분사구문, 주절에 주어로 갔더니 양적 화가 됐지. 양적 어쨌든 화가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특성을 가지잖아. 그래서 능동이야. 요거 좀 특이하니까 꼭 기획해 주시고. It is a social technology. 그래서 그걸 갖다 어떻게 특성화짓냐면 뭐로써? 사회기술로서, 사회공학으로서 기술자 자리매김하게 되고, 이 사회기술이라는 거는 intended to build trust in authority. 봐봐. 지문의 밑에 답의 근거가 나와 있어. 형광펜 칠게. 뭘 만들어나가는 과정인 거야? 권위에 대한 믿음을 만들려는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여기 나와 있는 요 빈칸이 뭐예요? 이건 거지. 그럼 내가 주관적이다 라고 얘기한 거는 약간 지문의 핀트하고는 좀 어긋나기는 해. 맞죠? 그렇지만 이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주관성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야. 알겠지? 수치를 봐봐. 수치가 있지만 이건 객관적인 건데 수치를 내가 이용할 거잖아. 그럼 내 의도가 있는 거지. 의도가 담기면 무조건 주관적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모든 정책은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얘기한 거 되게 웃긴 일이야. 모든 정책은 맞는 거야. 알겠지? 맞는 건데 지금 상황과 지금 맥락에서 뭐가 더 효과적인가는 견해가 당연히 다르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옳고 그름은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주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문장 봅시다. 32번. 자, just as an expert in the taste and color of wine. 자, 와인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내가 일단 와인을 1도 모르니까 뭐 이걸 얘기하나 마나일 것 같은데, 너네 와인킹이란 유튜버 알아? 몰라? 봤으면 좋겠어. 왜 봤으면 좋겠냐고 얘기하냐면, 쌤이 와인킹이 유튜브 초창기 때 봤거든. 지금 잘 안 보는데 유튜브 완전 초창기 때 봤는데, 이 형이 어떤 사람이냐면 외국에서 실제로 그 와인 마스터 있잖아. 그 먼저 이렇게 냄새만 맡고 마셔본 다음에 어디 거에 몇 년도상인지 맞추는 사람. 뒤에 문 좀 닫아줄래? 그거를 실제로 도제식으로, 그거는 어떤 스승이 마스터가 학생을 가르치는 과정이야. 그거 되게 오래 걸려. 그리고 그 마스터 못할 수도 있어. 시험이 있거든. 그래서 반드시 스승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탈리아 분이신 것 같아. 아무튼 그 스승하고 맨날 유튜브를 처음에 찍었어요. 그 스승한테 뭐 해줬냐면, 그러니까 고문인 거지. 와인을 엄청 맛있는 걸 먹는 사람이잖아. 근데 싸구려 와인 편의점에서 쭉 사와. 그리고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비싼 것처럼 비싼 잔에다가 막 부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아저씨가 막 먹어. 혼자서 먹고 씨발 맛이 없어. 어떤 거는 막 맛이 없다고 욕을 해.
씨발 이딴 걸 갖다 주냐고 막 진짜 쌍욕을 해. 처음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욕을 안 하시고 진짜 우아하게 말씀하시거든. 초창기에는 진짜 날것이어서 그 이탈리아 분이니까 막 씨발 막 아무튼 막 진짜 심한 욕을 해. 근데 어떤 거는 이거 개 맛있다. 근데 이게 10,000원짜리야. 얘들 나쁘지 않은데? 약간 부족하긴 한데 요거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이거 약간 그쪽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뭐 비싼 와인들을 막 설명해. 그런 약간 풍미를 가진 부분도 있어. 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10,000원짜리야. 이걸로 유명해졌어. 됐지? 이걸로 유명해져서 이 사람이 약간 산적같이 생겼어. 근데 되게 섬세해. 테이스가 되게 섬세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그거 하고 나서 한참 유명해지고 나서 자기 막 일생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막 얘기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자고 이거 수능이랑 똑같더라 거의. 근데 와인을 마셔야 되잖아. 그렇잖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야. 사람이 술에 취해가는 거야. 공부를 하는데 점점 술에 취해가. 그리고 흉내가 뭔지 뭐가 뭔지 이런 걸 막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와인의 향과 풍미를 만들어내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화학적인 환경들 막 이런 거 공부해. 그러니까 화학식도 공부하고 온갖 걸 다 해. 그리고 오후에는 뭐 하냐면은 혼자서 이게 그걸 마셔보면서 실제로 테이스트를 하면서 이제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뱉거든요. 대부분 뱉어. 이렇게 뭐뭐 하다가 이렇게 마시진 않고 맛만 느끼고 싹 뱉는단 말이야. 그래도 뭐가 남잖아. 그러니까 이걸 한 대여섯 시간 하면 좀 취한대. 근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취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막 스스로 막 깨기도 하고 막 얼음물 샤워도 하고 해가지고 막 계속 하는 거야. 고문이더라고 되게. 근데 이거를 이제 이 과정을 스승하고 같이 해서 3년인가를 연습한 다음에 시험을 봐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마스터가 됐어. 와인 마스터 하면 이 사람밖에 없대요.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됐지? 이 사람 이제 전 세계 몇 명 없어. 이런 사람들이 뭐 하냐면 해외 이제 와인 회사들이 불러주면 가가지고 이거는 어느 시장에 유효할 것 같다. 뭐 남미 시장에 유효할 것 같다. 이거는 좀 가치가 있다 없다. 트레이드도 평가해주고 뭐 이런 직업이거든. 아무튼 내가 그 사람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옛날 뭐라고 생각했냐면 와인에 대해서 막 알고 아는 척하는 거는 되게 뭐라 할까 약간 좀 그러니까 허세가 있는 걸로 평가했거든. 근데 이 사람의 컨텐츠를 보면 와인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의 추이가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와인 마스터니까 와인 마스터가 다른 회장님들하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엄청 방대하지 않으면 이 사람과 대화가 안 돼. 그러면 대화가 안 되면 이 사람이 아무리 와인을 잘 알아맞혀도 이 사람한테 일을 안 맡긴대요. 그래서 당연히 되게 잡박다식한 사람인데 심지어는 외국어를 4개의 국어를 해. 현재. 뭐 독일어부터 시작해서 뭐 되게 어려운 학문들을 다 할 줄 알더라고. 됐지?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외국어 공부했는지 막 설명하거든. 영어 발음이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영어 문장은 기가 막혀요. 너네 유튜브 보면 알아. 영어 발음이 진짜 안 좋거든. 한국식 발음이야. 예를 들어서 이거면 just as an expert in the taste 거의 뭐 인도식 발음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전형적인 한국 토종 발음이야. 근데 문장이 개쩔어. 저 사람 말은 절대 못 알아들을 리가 없어. 영어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쉬운 영어를 쓰세요. 됐죠? 문장 구성이 완벽하고 딱딱 떨어져요. 이런 막 어려운 상술하는 문장이 아니야. 알겠지? 그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 우리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영어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한국어도 가만 보면 실제로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은 문장이 딱딱 끊겨요. 되게 짧아. 근데 명확해. 영어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영어 문장에 대시나 이런 거 이딴 거 안 붙여요. 왜? 이해가 안 가요. 대를 붙이는 순간 이 사람이 이해를 못 할 거야. 되게 명확하게 문장 구성을 해서 보여주거든. 이게 습관이야. 이게 백인 영어고 정확히는 백인 상류층 영어가 이래요. 근데 우리는 막 뭐 ing 뭐 붙으면 되게 막 영어 잘한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이 문장을 너네하고 대화할 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 1도 이해 못할 거야. 뭐 봐도 이해 못하는데 뭐 말로 하면 뭐 이해하냐? 그잖아. 나도 이거 지금 읽다 보면 여기 신경 안 쓰면 여기 읽고 있으면 여기 까먹어요. 대화는 오죽하겠어? 이해돼? 그래서 그게 아무튼 좋은 영어거든. 네,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와인의 색깔이나 이런 맛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자주 나와요. 너네 와인 먹어본 적 없잖아. 먹으면 안 돼. 안 돼. 알겠지? 안 돼. 마셔봤겠지? 안 돼. 아무튼 안 되는데 근데 왜 자주 나오는 거 하니? 얘네가 다른 술에 비해서 대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역사가 깊어서요. 그래서 기본적인 소재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됐죠? 근데 몇 가지만 설명하면 와인의 맛과 향을 항상 이렇게 색깔로 나오는데 이런 걸 이제 테이스트라고 얘기해. 테이스트라는 말을 많이 써. 근데 어쨌든 맛 중에서 산미라는 단어가 되게 자주 나와요. acidity. 내가 단어 설명하려고 그래. 알겠지? 산미는 acidity야. 산미는 뭐가 만들어내요? 그건 나도 몰라요.
내가 뭐 와인을 만들어봤냐, 뭐 1도 몰라, 알겠지? 다만 산미라는 단어는 뭘로 주로 표현되냐면 지문에 따르면 fruitility, 무슨 얘기냐면 풋내? 해석을 하자면 굳이 그래요. 약간 과일 향이 나는 게 산미가 난다야. 커피하고 똑같다. 알겠지? 그리고 고소하다라는 표현이 쓰이거든. 되지? 그거는 주로 초콜릿스러운 달콤한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져요. 우리말로 치면. 그럼 영어로 치면 이제 sweetness이겠지. 이해돼? acidity와 sweetness는 그래서 반대말이야. 근데 내가 이거 반대말인지 모르겠는데 간혹 acidity도 높은데 sweetness도 높은 게 편의점에서 주로 파는 거예요. 존나 단데 향도 개빡센 거. 됐죠? 좋은 와인이 아니래. 좋은 와인이 아니래. 어쨌든 넘어가자. 넘어가서 컬러는 사실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거든. 그래서 그 형들이 뭐 하냐면 와인잔이 이렇게 있으면 와인잔을 이렇게 빛에 대고 이렇게 비춰봐요. 그래서 뭘 보는 거냐면 이게 투명한 빨간색인지 핏빨강인지 그게 핵심이야. 알겠지? 그럼 뭐야? 투명도 아니야? 트랜스페런시. 이렇게 나와요. 네, 단어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상술한 거니까 잘 들어. 자, just as expert in the taste. 아무튼 이런 와인의 맛과 맛과 색깔을 갖다가 색깔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will gain 뭘 얻을 거냐면 much by being aware of the chemistry that underlies those quantities. 자, 뭘 얻을 거냐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 뭘 인지하였을 때 by 플러스 ing지, 맞지? 이해돼? 뭔지 알겠지? 근데 aware를 얻다잖아, 그렇잖아. aware를 갖고 있다라서 비동사가 쓰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뭐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이 쓰여야 되기 때문에 being를 쓴 것뿐이야. 알겠지? 저거는 해석이 돼요. 저거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being이야. 여기서 being은 동명사로 제대로 쓰인 거야. 이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데 봐봐. 아까 위에서 내가 being을 왜 생각해도 된다고 얘기했냐면 어딨냐? 이건 수동태 만드는 거거든. 됐죠? 항상 늘 얘기하지만 쌤이 분사를 만들 때는 분사를 만드는 방법은 ing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분사를 만들 때는 ing로 만드는 거야. 다만 능동일 때는 바꿀 필요가 없는데 수동의 의미일 때는 수동태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being pp가 된 거야. 우리가 being을 쓰기 귀찮으니까 생략하는 것뿐이야. 여기서 being을 없어도 되는 거야. 분사야. 알겠지? 그런데 여기는 이건 동명사야. 없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얘들아. 알겠지? 생각하면 안 돼. 계속. 자, being aware. 자, 뭘 알고 있다면? 화학식을 알고 있다면. 근데 뭐 하고 있는데? underlies those quality. 이러한 품질을, 이러한 특성을 만들어내는, 됐지? 색과 맛을 만들어내는 것에 underlies, 밑에 기저에 깔려있는 이 화학을 알고 있다면 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었어. 그래서 each perspective on the body can potentially enhance the other. 자, 그런데 여기서 body는 그럼 몸이겠어요, 설마? 그죠? 아니겠죠. 여기서 뭘 받는 거냐면 앞에 있는 요 quantity나 그 다음에 이러한 특성들이란 단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어쨌든 이런 특성들은 뭘 할 수 있냐면 다른 친구들을 갖다가 강화시켜줄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자, and yet 그러나 every scientific tool, 그런데 모든 과학적인 툴에서 from microscopes to mathematics, 어디서부터? 이런 현미경에서부터, 마이크로니까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미경에서부터 from A to B죠. 어디까지? 수학까지 있어서 모든 과학적인 어쨌든 도구에는 and every aspect of the body, 그리고 모든 어쨌든 이런 특성들의 측면에 있어서는 어디서 특히나 from brain, 뇌에서부터 어디까지? from to microorganism, 이런 아주 작은 이런 이제 유기체들. 아무튼 여기까지 그래서 모든 것들이 requires, 뭘 요구하냐면, 야 잘 봐. 왜 requires에 s가 붙어? 뭐 많은 거 같은데 왜 s가 붙어요? 이거 동사고 3인칭 단수 현재형이 주어로 왔으니까 동사에 s나 es 붙었을 거잖아. 그렇잖아. require는 명사가 없으니까 이건 동사잖아. 무조건. 근데 앞에 주어가 뭐 존나 많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거 한두 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 심지어는 and 병렬 구조로 뭘 엮었어? scientific tool과 body를 엮은 거 아니야? 그럼 단적으로 모전 2개 이상인 거 아니야? 근데 왜 s냐고? 맞아요. 딴 거 다 닥치고 every라서 그래. and 병렬 구조를 여기 빼도 되거든. every는 살아있는 거야. 뒤에 아무리 많은 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뭔데? every잖아. every는 뭐예요? 단수예요.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집합명사 취급을 해서 every 뒤에 단수명사가 나올 거야. 복수명사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원래 단수명사가 나와. every 뒤에 단수명사 나오지만 해석은 모든이지만 그냥 단수 취급이에요. 알겠지? 집합명사다. 예, 얘기했다. 요거 항상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토익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요게 툴스로 나오면 틀린 거예요. 왜? every 뒤에 뭐 나와야 된다 그랬지 내가? 단수명사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근데 해석상 복수 같으니까 애들이 s로 쓰거든? 틀린 거야. 단수명사가 나와야 돼.
그런데 이 전체를 무슨 취급한다고? 단수 취급을 해서 동사 s나 es 들어가야 돼. 이해됐지? 그래서 every 때문에 동사에 s가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거라고 얘기했다. 내신에 자주 나와요. 자, 뭘 요구하냐면 이 모든 것들은 such depth of expertise, 전문성의 깊이를 요구한다. 근데 어떤 전문성의 깊이냐면 that this tends not to happen.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응. 응. 없다야.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잘 발생 안 해. 왜? 전문적이잖아. 전문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주 특수한 경우라는 거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잘 발생하지 않는 확률이란 이 말이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전문성의 깊이긴 하지만 특수하다로 패러프레이징 하면 좋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내가 영어로 쓰지 않고 그냥 한국어로 써주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겠지? 너무 전문적인 영역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의 과학적인 툴들이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얘는 We tend to study the human body in silos.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연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의 몸을 뭘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어? 사일로는 뭐예요? 찾아봤어야 되는데 나와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근데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닌데 사일로가 뭐냐고 물어본 거잖아. 이렇게 찾지 않았어? 인사일로라고 검색한 놈이 있을 거고 사일로라고 검색한 놈이 있을 건데 인사일로 밑에 나와 있으니까 검색할 필요 없고 사일로는 그런 건데. 에휴, 이걸 이제 찾고 안 돼. 이제라도 찾으니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내가. 맞아요, 곡물 창고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없어 이런 거. 외국에 보면 시골에 뭐가 있냐면 중간에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생긴 원통형의 연필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곡물을 여기에 빵꾸 뚫고 곡물을 여기다 저장하는 거야. 이거 대부분 옥수수거든. 밀이거나 옥수수거든. 자, 하나만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기 들어가면 잘못 빠지면 이거 압사해서 죽어요. 알겠지? 모래랑 똑같은 거라서 여기 사람이 딱 서잖아. 서는 순간 빠져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늪이랑 똑같아서 깔리는 거야. 됐지? 곡물 개무시하면 안 된다. 알겠지? 저기 들어가 있는 게 몇천 톤이야. 몇천 톤의 압력이 본인한테 오는 거예요. 곡물이라고 개무시하면 안 돼. 이 와중에 어떤 애들 좀 이렇게 상식이 없는 새끼들이 가끔 가다가 선생님 이렇게 수영해서 나가면 되지 않아요? 이지라는데 고체는 수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유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체는 파면 팔수록 다시 무너져 내릴 거라 결국 나는 그 안에 더 깊이 파져요. 요 안에서 시체가 발견되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실제로 농부들이 작업하다가 밑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받다가 빠져가지고 그대로 숨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저 곡물 창고는 반드시 2명 이상 작업하게 되어 있거든. 근데 저기 만약 빠지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모든 걸 다 배출해야 되는데 배출하는 과정에서 압력이 엄청 빡세단 말이야. 그래서 잘려서 죽는 경우도 있어. 이거 되게 위험해. 그래서 외국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한 명이 빠지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도움을 구해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좀만 움직이면 그냥 내려가는 거야. 알겠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위에서 끈을 연결해서 구출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거 말고 없어. 되게 위험한 작업이야. 알겠지? 아무튼 사일로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내가 그린 게 되게 간단하게 그렸지만 이게 실제로는 건물 10층 높이인 것들이 유럽엔 되게 많아요. 됐죠? 그래서 뭘 만든다? 이게 되게 엄청 단단하거든. 그러면은 곡물을 전체 꽉 채운 거잖아. 그렇잖아. 엔간한 건물보다 훨씬 단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새 이걸 아파트로 재개발 많이 해. 그래서 애초에 구조가 너무 좋아. 그래서 곡물을 이제는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곡물 싹 빼버리고 이걸 아파트로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게 층을 만든 다음에 아파트가 그래서 이게 원형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이제 전세 계약을 하면 서양집에서 살거나 북향집에서 평생 살아서 해가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유럽이라 상관없어. 왜? 어차피 동양도 해가 안 들어와. 어차피 짧아. 해가 2시간밖에 안 떠. 상관없어. 심지어 어떤 때는 또 백야야. 하루 종일 내가 얘기했지. 나 유럽 이번에 갔을 때 백야였다고. 내가 얘기했지. 그래서 새벽 1시까지 밝아요. 얘기 안 했나?
그래서 나는 한참 우리가 막 관광을 했어. 막 너무 신나. 아직도 밝아. 근데 시간 10시야. 상점이 다 닫았어. 그래서 편의점에서 밥 사서 들어와서 막 이렇게 먹었는데 아직도 밝아. 아직도 놀 수 있을 것 같아. 다들 자요. 다들 커튼 내리고 뭐 아무것도 연대가 없어. 그렇지? 그리고 잠깐 검해졌다가 내가 되게 신기한 경험했어. 밤을 한번 샌 적이 있는데 잠깐 검해져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검해졌다가 바로 낮에. 되게 신기해. 이 경험이 진짜 신기해. 됐지? 그래서 걔네는 암막 커튼이 필요하더라고. 됐죠? 아무튼 그러니까 사일로에 살아도 상관없는 거지. 그치? 빛이 하루 종일 들어오거나 애초에 빛이 안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라서 되게 좋아요. 자, 계속 넘어가서.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좀 상관없어요. 사일로, 인사일로 하면은 되게 특별한 뜻이니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몇 번 봤어요. 자, 인간의 몸을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거나 each community, 그리고 각각의 커뮤니티는 selectioned by the other,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커뮤니티야. by its own까지 묶어가지고 specialized vocabulary까지. 여기서도 여기까지 사실 하나인데, 자, 그거 나름대로 전문화된 용어에 의해서, 됐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섹션 디드니까 구분되어진, 구분되어진 각각의 커뮤니티라던가 혹은 인간의 요체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연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깊이의 전문성 때문에. 전문성의 깊이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걸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 분할해서 연구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우리는 뭐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할 거면은 우리가 지금 왜 이런 화학 반응을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뇌만 따로 떼놓고 보잖아요. 이해돼? 뇌만 보는 게 아닐 거야. 지각 전체 과정, 지각 인지 과정,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 우리의 기존에 있었던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뇌에 들어가 있을 건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오직 뇌의 호르몬만 연구하잖아. 그렇잖아? 그럼 다 구분해서 보는 거 아니야? 이해됐지? 좀 더 볼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 안 갈 수도 있어. 좀 더 볼게. 연구자 커뮤니티는요, 결국 연구자 커뮤니티는 may be dedicated, 뭐에 공헌하냐면 to one type of scientific tool, 자,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걸 총체적으로 연구할 수 없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 커뮤니티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한 가지 과학적 툴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패는 새끼들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 이 얘기가 결국 뭔 거예요? 분할하여서. 어딨냐? 구분돼. 됐지? 분할하다 아까 있었는데?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이거 인사일로. 그지? 이해돼? 뭔 얘기인지? 안 됐잖아. 표정이 뭐 다 동태눈인데, 그치?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사람을 연구하든 현상을 연구하든 되게 다양한 측면을 이해해야 되는데 연구라는 건 뭐냐면, 공부라는 건 뭐냐면 하나만 죽도록 패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 건축이잖아. 건축 중에서 건축 계획학만 보는 거거든. 건축에 여러 요소가 있을 거야. 뭐 범죄 심리학부터 시작해서 온갖 게 다 있을 거거든. 시인지 심리 뭐 다 있는데 난 그딴 거 상관없어. 저 요철이 좋다야. 내 연구를 종합하자면 건축을 그냥 일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담벼락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담벼락이 아닌 이상한 형태로 막 조경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면 좋다요. 그리고 난 그 이후로부터 모든 건물 다 그렇게 봐요. 누가 설계했는지 그런 거 상관없어. 이 건물이 왜 쓰레기냐면 아니 다 벽이야. 그럼 쓰레기. 벽이 아니고 뭐가 되게 많아. 사람들이 쉬는 좌석도 있고 뭐 편의점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자연스럽게 앉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 그럼 그건 좋은 거야. 이렇게만 봐. 됐니? 한 가지 과학적 툴만 조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 구분해서 보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섹션 디드가 왜 중요한지 알겠지? 근데 결국 구분을 했다는 건 뭐예요? 전문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단어가 다 패러프레이징이에요. 동그라미 칠게요. 구분되어졌다는 건 전문화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랬어요? depth of expertise라고 표현한 거예요. 단적으로 보자면 쟤네 하나하나 사건들 다 일어나지 않아. 내가 저걸 다 구분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니? 계속.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one type of scientific tool or specific.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래? 봐봐, 이걸 너네가 이해를 못할까봐 한 가지 종류란 얘기는 뭐예요? 아주 특정한 무언가만 한다는 거야. 맞지? 그리고 한 가지 종류의 셀만 연구하는 거예요. How different types of cell. 그래서 얼마나 이 셀들의 타입들이 다른지는 됐지? 여기까지. 자, 문장 전체가 주어예요. 근데 뭐 상관없었던 것 같아. 미안해. 여기 어디냐면 how부터 어디까지냐면 동사가 없네.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예요.
됐죠? 문장 전체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을 해서 동사에 s나 es가 들어간 거야. becomes. 이해됐지?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how 절 안에서는 different types of cell communicate예요. 이해됐죠? 얼마나 다른 타입들의 이런 셀들이 서로를 갖다가 서로 소통하는지는 결국 becomes its own specialist topic. 그 한 명의 전문가의 주제가 될 거예요. And even simple forms of life, 아주 간단한 형태의 삶도 지구에서 are now rarely studied. 드물긴 하지만 뭐 거의 뭐뭐 않는 이런 표현이거든. 자, 전체로서는 기능하기가 어렵겠죠. 연구되지가 않겠죠. 그런데 and the body, 그리고 인간의 몸은 is evidently much more complex. 그런데 아주 명백하게 좀 더 복잡하지. As long ago as 1890에서 The Times News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커멘티 다음에 언급하다. 뭐라고 언급했냐면 that knowledge, 지식이라는 것이 자, 지식은 had already become 어떻게 되었냐면 이미 어떻게 되었어? 너무 광대해져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야. 너무 광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지식을 이해하려고 나눈대잖아. 이해됐니? 너무 많은 현상들이 있어서 내가 이걸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다 나눠서 분절해서 본다고. 이해됐니?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지? 그러면 봐보세요. 간단한 형태의 지구에서의 이런 삶은 간단한 형태, 단세포면 걔 연구돼 안 돼? 레얼리잖아. 안 되겠지. 왜? 안 복잡하니까. 우린 뭐 하는 거야? 복잡한 대상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다 나눠서 볼 거야. 이해가 안 가서. 간단한 형태는 거의 연구가 안 될 거예요. 이해됐니? 그렇게 보면 마지막 문장. 오늘날에는 자, 뭐가 답이어야 될까? 응? 그렇긴 한데 내 말은 여기 이제 답이 될 만한 이제 한국말로 치자면 쌤이 이렇게 이해했어요. 엄청난 규모의 지식을 분할해서 이해한다. 됐죠? 다 쪼개서 이해했다는 거야. 쪼개서 이해했으니까 무슨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다 이해한 새끼는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쪼갠 거에서 잘 이해한 새끼를 우린 뭐라 그래? 전문가라. 됐죠? 그렇게 세 개야. 그렇게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답이 되면 되는데 두 번째가 답이 됐지. 다 이해한 놈이 없다. 1번이죠. 네. 그 2번이야. 그러네. Nobody is an expert in the whole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총체의 전문가는 없다. 다 이해 못했다. 2번. 미안. 2번. 됐지? 다 이해한 놈 없다가 그대로 답된 거 아니야? 1번은 반대네. 전체가 공부하기가 쉽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저건 좀 반대인 것 같고, 그치? 2번이 좀 더 맞는 것 같아. 그러고 보면 경제를 다 이해한 새끼가 있니? 없죠. 너네가 나중에 알게 될 텐데 교수는 한 분야의 전문가지 그 학문 전체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에서도 여러 가지 교수들이 있는 거야. 뭐 범죄 심리학만 하시는 분이 있고 계획만 하시는 분이 있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학교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 와중에 맞지? 학교를 되게 많이 하시니까 또 주거만 하시는 분이 있고 주거 중에서도 디테일만 하시는 분이 있고 되게 다양해. 알겠지? 그리고 기술만 하시는 분이 있고 열환경만 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하지만 교수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쨌든 전체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교수들이 모이면 총체가 될 거니까. 됐죠? 그렇게 고생했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